안녕하십니까, 최준범입니다. 자, 이번 구강에서는 JSP의 기본 객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자, 먼저 첫 번째로 세션, 어플리케이션, 페이지, 컨텍스트 기본 객체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익셉션 기본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실 그 기본 객체들은 JSP에서 아주 많이 쓰는 기본 객체들입니다. 지금부터 배우실 내용들을 잘 배워두셔야 나중에 사이트를 만드신다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 기본 객체. 세션이란 무엇이냐? 자, 세션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담는 객체이다. 자, 이 말은 특정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하는 순간 그 사이트에 세션 객체라는 것이 이 사용자에게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를 해요. 자, 너무 자세한 사항은 아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 사용자가 그 사이트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로그인을 하는 순간, 자, 로그인이라는 것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그 사람이 회원 테이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돼 있겠죠. 연동이 돼 있겠죠. 자, 거기에서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과연 회원인지 또 비밀번호가 맞는지 비교를 한 다음에 맞다면은 로그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로그인을 시켜줄 때 그 사용자의 정보를 세션 객체에다 담아주죠. 그러면 이 세션 객체는 그 사용자가 사이트의 어떤 페이지를 방문하든지 간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단 같은 브라우저에서만.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접속할 경우에는 세션이 사라진다. 자, 이때 사용자가 정보, 사이트 내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만의 정보를 고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객체, 그게 세션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바X의 서블릿의 HTTP의 HTTP 세션의 인터페이스, 세션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다. 자, 이런 사항들은 그냥 한번 읽어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없어요.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느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은 요 인터페이스가 어떤 메소드나 변수를 제공을 한다면은 API를 찾아봐야겠죠. 그때 API를 찾을 때 이 자바X의 서블릿의 HTTP의 HTTP 세션 얘를 찾아서 참조를 해야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임플리먼트 할 경우는 없습니다. 자, 임플리먼트라는 거는 인터페이스를 자기 내부에 내포한다는 얘기예요. 내포하게 되면은 그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간단하게 세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세션이 제공하는 메소드가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세션도 하나의 객체입니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자바로 말하면은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틀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틀을 가지고 만든 실제 객체예요. 그러면 클래스라는 틀 안에는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틀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은 만들어진 객체는 그 틀이 제공하는 정의해 놓은 메소드를 모두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메소드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을 담을 수 있는 변수들 있죠. 데이터 멤버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다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세션이 제공하는 메소드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메소드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중요한 것들은 물론 외우셔야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tID.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면은 서버 측에서 고유한 세션 아이디를 부여를 합니다. 그 아이디를 알고자 할 때 쓰는 메소드가 getID다. 클라이언트마다 주어지는 고유한 세션 아이디를 구한다. 자, get creation time. 세션 생성 시간을 롱형으로 구한다. 자, 요거는 세션이 그러니까 접속을 해서 세션이 생성된 시간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션의 기간을 정해줄 때 필요하겠죠. 자, 다음 get last accessed time. 마지막 요청받은 시간을 초 단위로 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유효해서 자, 접속을 한 다음에 뭔가 이동이 있다거나 페이지 요청을 한 마지막 요청을 받은 시간을 초 단위로 구한다는 얘기죠. 자, get max inactive interval. 두 요청 간의 세션 유지 최대 시간을 초 단위로 구한다. 자, 이건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자, set은 두 요청 간의 세션 유지 최대 시간을 초 단위로 설정한다. is new. 세션 아이디를 생성한다. invalid. 자, invalid라고 하는 것은 세션을 버리고 속성에 저장된 객체를 모두 풀어준다. 담고 있던 정보들을 모두 풀어준다. 그러니까 비워버린다는 얘기죠. 깨끗하게. 자, 세션이 제공하는 메소드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플리케이션 기본 객체가 나왔네요. 자, 어플리케이션 기본 객체는 과연 무엇인가? 자, 글자가 타이핑이 되고 있네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해당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객체이다. 자, 여기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전체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의 사이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사이트를 논의하긴 뭐하지만 저희 학교 대명 직업전문학교에 사이트가 있다. 그 사이트 서버가 돌아가고 있겠죠. JSP로 작성을 했다면은 컨테이너, JSP 컨테이너, 톰캣 또는 레진 등등 기타 등등이 돌아가고 있겠죠. 자, 그 컨테이너가 살아있는 한, 운영이 되는 한 사이트 전체에 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객체예요. 다시 말해서 어플리케이션 객체에다가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넣어주면은 그 변수 값을 사용하는 방문자가, 카운터가 아주 좋은 예죠. 사용하는 방문자가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씩 증가를 시키다는 얘기예요. 증가를 시키면은 전체 사이트, 그러니까 그 사이트 전체 내에 유일하게 있는 카운트라는 변수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공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두 번째, 서블릿 콘텍스트와 같은 개념이며 전체 사이트의 정보를 저장한다. 여기서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말이 하나의 사이트를 나타내는 이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뭐 예를 들어서 톰캣에서 가상 디렉토리, 자, 톰캣은 가상 디렉토리가 안 하죠. 컨텍스트 패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 아이디로 패스트데이라는 폴더에 어떤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다. 그때 거기를 접근하려면은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해당 사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자, 서블릿 컨텍스트와 어플리케이션과는 같은 개념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자바X의 서블릿 컨텍스트의 인터페이스예요. 요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 객체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서블릿 컨텍스트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메소드 또는 필드, 변수들, 속성을 담을 수 있는 변수들을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모두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주로
카운터 등을 저장할 때 많이 쓰이겠죠.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넘어갔네요. 이전으로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가 무엇이 있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메소드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메소드예요. 근데 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server info, 서블릿 컨테이너의 이름과 버전을 구한다. 자, 서블릿 컨테이너가 뭐죠? 톰캣 레진. 요것들의 이름과 버전을 구해준다는 얘기예요. 다음 get major 버전, get minor 버전. 컨테이너의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을 구한다. 메이저 버전이라고 하는 건 뭐죠? 3.14 뭐 이러면 3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 버전 하면은 그 밑에 뭐 14, 001이냐, 뭐 언더바 02냐 이런 것들 있죠? 그 버전을 구한다. 그렇게 중요한 메소드는 아닙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 컨텍스트 나왔네요. 자, 페이지 컨텍스트는 뭐 다른 거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내용, 의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현재 JSP 페이지의 컨텍스트를 나타낸다. 컨텍스트라는 말, 대표하는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를 나타내는 컨텍스트다. 자, 어렵게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요 내용은 좀 보셔야 돼요. 다른 기본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준다. 자,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는 표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를 이용해서 다른 객체, 세션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른 기본 객체를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접근하는 방법은 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예제가 나오고 있죠. 자, HTTP 세션, HTTP 세션. 자, 이건 뭡니까? 요러한 유형으로 요러한 객체명을 지금 만들고 있죠. 요 객체에다 뭘 담아줄 것이냐? 해당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에 get session 하면은 그 페이지에 있는 세션 객체가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HTTP 세션 유형의 객체에다 담는다는 얘기죠. 자, 세션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뭐 기본 객체들 있죠? 모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다음 내용. 제어를 이동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자, 어떤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거나 어떤 페이지를 포함한다거나 할 때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은 뭐 실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포워드, 이런 메소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페이지 컨텍스트에 포워드 하고 경로를 적어주면은 그쪽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된다. include, 경로를 적어주면 여기는 경로하고 파일명이 같이 들어가 있겠죠. 그 파일을 내 내부로 포함을 시킨다. 자, 이러한 메소드를 제공해주는 객체가 페이지 컨텍스트 기본 객체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exception 기본 객체. 자,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를 말하죠. 예외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에러라는 뜻이에요. 틀린 것이 나타냈을 때 그 틀린 유형이 또 있어요. 뭐 IO exception이라든지 뭐 파일에 관련된 exception이라든지 배열에 관련된 exception이라든지. 자, 이러한 예외가 발생을 하면은 발생한 예외를 하나도, 그 예외도 하나의 객체예요. 걔를 캐치문, 발생한 예외를, 자, 다시 트라이문, 트라이 구문 안에 뭔가 에러가 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코딩을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은 발생하는 유형이 뻔하죠.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예외를 캐치 구문에서 그 유형으로 잡아요. 잡아서 그 예외에 대한 메시지를 출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틀린 사항을 수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해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객체가 exception 객체예요. 자, 두 번째 설명 볼까요? 자, 요거는 배웠던 내용이죠. 디렉티브에서 is error page 속성이 true 인 페이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자, is error page는 뭐죠? 나는 에러 페이지다. 그 뜻이죠. true를 했다는 얘기는 다른 페이지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나한테로 그 예외 객체가 넘어온다. 내가 그거를 대변을 해준다. 그 말이죠. 그 페이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 페이지에서는 예외 객체를 다뤄야 되니까. 그쵸? 자, 다음 설명 보실까요? 자, 얘가 나왔네요. 이거 했던 내용이죠. 페이지 디렉티브의 is error page 속성이 true인 경우에 exception 기본 객체를 사용한다. 다음 상속 관계가 나왔네요. 자바랑의 throwable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자, 그러면은 얘가 exception 예외 중에서는 최상위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상속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상속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미 제가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치세요. 그리고 제 자식놈이 추가적으로 자식놈은 뭐 머리가 좋다든지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자식놈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 가족이니까 아버지니까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물려주게 되면은 자식 입장에서는 이미 아버지가 구현해 놓은 기능들을 또 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을 받아서 쓰면 된다. 하지만 자식놈은 자식놈 나름대로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나로부터 저로부터 상속받은 기능들을 모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쓰는 키워드가 extend죠. extend. 자, 상속의 개념 뭐 자바 시간이 아니니까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세션에 관련된 예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션 속성에 값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은 마치 여러분들 벡터나 뭐 배열 아시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션에 속성 값을 추가합니다. 요렇게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요 앞에 거를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변수에 들어갈 값을 new attr 속성의 값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요건 설명이고 실제 세션 객체에 추가하는 방법 세션 객체 점 이거는 도트 연산자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나 변수를 참조할 때는 점을 찍어주죠. 자, set attribute new attr 이라는 변수에 이러한 값을 집어넣어줘라.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 호출한 브라우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세션은 살아있다. 자, 그럼 세션에 new attr 이라는 변수가 가진 값을 호출하는 문장을 페이지를 작성을 하고 실행하면은 이 값이 그대로 찍힌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세션에 있는 값을 불러오려고 하면은 그때는 null 값이 찍히겠죠. 이미 세션은 죽었다가 다시 방문하는 거니까. 자, 세션 값을 얻어오는 페이지 볼까요? get session attr. 자, 일단 문자열 변수 하나 있네요. 그 변수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세션에 get attribute. 자, 세션 객체 중에서
new attr 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을 불러오자.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변환을 시켜서 여기 담자. 그리고 찍어보자. 표현식을 이용해서. 그럼 값이 찍힌다는 얘기죠. 근데 브라우저를 닫고 또는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어서 얘를 실행하면은 그때는 널이란 얘기예요. 하나의 브라우저에 대해서만 세션은 살아있다. 자, 그러면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브라우저를 열고 자, 처음에 세션을 세팅하는 부분 set 세션 볼까요? set 자, 밑에 나와 있네요. 세션 JSP다. 자, 지금 요거는 설명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죠. 세션에다가 new attr 이라는 변수 값에 이러한 값을 넣어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넣어준 값을 불러오는 페이지를 한번 호출을 해볼까요? get session이면 되겠죠? 자, 엔터. 불러왔죠. 세션 기본 객체의 new attr 속성의 값은 아까 앞 페이지에서 설정해준 new attr 속성의 값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브라우저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션의 값을 불러와라. 페이지를 호출을 하면은 이때 값이 자, 브라우저가 한번 세션 설정한 브라우저가 죽었어요. 다시 브라우저 열었죠? 그러면 값을 불러와라 해도 없다는 얘기예요. 널 값이 찍힌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세션에 대한 예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 이름하고 버전을 알아보는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get server info 컨테이너 이름이 나오겠죠? 기타 정보들. 다음 get major 버전. 다음 get minor 버전. 자, 예제 간단하죠? 자, 바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가 좀 귀찮아서 컨트롤 C 하고 이 부분에 붙여넣으면 되겠죠. 자, 나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이름은 Tomcat 웹서버 3.2.1 JSP 1.1이고 서블렛 2.2 버전을 사용하는군요. 자바 1.3.0 윈도우즈 2000 뭐 기타 등등 벤더명도 나와 있고요. 자, 메이저 버전 2 컨테이너 버전 마이너 버전 2 자, 여기 나온 숫자를 말하겠죠. 자,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에 값을 설정을 해주고 그 값을 불러오는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를 살펴보시면은 인티저 자, 래퍼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98이라는 숫자를 인티저로 만들어서 레이트라는 변수에 담았네요. 다음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set attribute 자, 속성을 설정하겠다. common info라는 변수에 rate 값을 저장하겠다. 얼마가 들어갑니까? 98이 들어가죠.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원이 안됩니다. 서블렛 컨텍스트 네임 지원이 안돼요.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죠. 다음 이렇게 설정한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값을 불러오는 예제예요. 자,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get attribute common info라는 변수가 가진 값을 불러와라. 근데 얘는 이미 우리는 인티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티저로 형 변환을 하고 레이트에다 집어넣어주란 얘기죠. 자, 그럼 98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출력을 해주고 있네요. 레이트가 얼마인지 커먼 인포 속성값 레이트는 얼마냐.
자, 그럼 브라우저에 출력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이 뭔가요? set application attr.jsp가 되겠네요. 아이고, 에러가 났네요. 아, 지금 아까 그 메소드가 이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자, 그럼 그 메소드 부분을 삭제를 해야겠죠? 자, 이 부분 과감하게 딜리트, 저장, 다시 이 부분 과감하게 딜리트, 저장. 자, 다시 한번 호출해 볼까요? 자, 커먼 인포 속성 설정. 자, 설정했으면은 알아봐야겠죠? get. 자, 커먼 인포 속성 값은 98이다. 왜냐? 98로 속성 값을 정의를 해놨으니까. 자,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저장된 커먼 인포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은 이 사이트 내부에서는 톰캣 JSP 컨테이너가 멈추지 않는 한, 그러니까 죽지 않는 한, 서버가 죽지 않는 한 계속 간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사이트를 접속하는 모든 사람이 접근을 해서 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9강 JSP의 기본 객체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JSP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객체들 있죠. 제가 뭐 8강, 9강에 걸쳐서 설명드린 뭐 리스폰스라든지 리퀘스트라든지 세션, 어플리케이션 등등 요 4개의 기본 객체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페이지 하나, 2개, 3개 정도 작성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객체들을 써야 됩니다. 자, 이러한 객체들이 어떠한 메소드를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수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사이트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반드시 로그인 해야겠죠? 로그인할 때 세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장바구니에 가서 물건을 사죠. 사면은 결제만 안 하고 구입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이 구입을 하다가 잠깐 게시판으로 가서 뭐 글을 올리려고 갔어요. 갔다가 이 사람이 다시 와도 세션 객체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현재 페이지에다가 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객체는 아주 기본입니다. 이건 모르면은 뭐 회원가입이니 뭐 로그인이니 전혀 되질 않습니다. 자, 이러한 객체들 지원하는 메소드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값을 저장하고 불러오는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참고도서를 이용을 하셔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제 9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